최근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는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이러다가 진짜 일본이 침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미국 하버드 대학교 지질학과에서 16년이 넘도록 재직하며 전 세계의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미술 교수님이 최근 일본의 침몰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일본 침몰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와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드릴 대한감동입니다. 대한감동은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마음을 가득 담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사연 전달에 앞서 1초 만에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지질학과에서 16년 동안 재직하고 있는 미술 교수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지질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08년부터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 지질학과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전 세계의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지질학적 위험성과 그에 따른 미래 전망에 대한 이론적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본의 현재 지질학적 상황,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대응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불의 고리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지진의 약 90%와 활화산의 75%가 집중된 곳입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등 4개의 주요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일본은 지진과 화산 활동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최근 10년간 일본 주변의 지진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구에서의 지진 활동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대규모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2023년 미야자키현 앞바다 진도 8.1 지진, 2022년 후쿠시마 앞바다 진도 7.3 지진, 2018년 홋카이도 동부 진도 6.7 지진 등 최근에도 3차례나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지진 활동의 증가는 대규모 지각 변동에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은 80에서 90%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는 111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이 중 47개가 특별히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 아소산, 사쿠라지마 등 주요 화산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후지산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하의 마그마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산 활동의 증가는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대규모 화산 폭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와 빈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강력한 태풍의 발생 빈도가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에도 도쿄 인근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 대규모 홍수를 발생시킨 태풍 마리아와 2023년 최대 풍속 200km/헥스칼로 오사카와 고베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태풍 안필 등 강력한 태풍들은 일본의 도시 인프라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최대 1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률이 다르지만 연간 평균 2.8c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만, 오사카만 등 저지대 해안 도시의 침수 위험 증가와 해안 침식 가속화 그리고 지하수 염류화로 인한 농업 피해와 연안 생태계 파괴와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폭우와 가뭄 같은 극단적 기상 현상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 발생 빈도가 지난 30년 동안 약 1.4배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먼저 산사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 2018년 서일본 지진 시 2,500건 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구마모토현 홍수로 65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생산성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2022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일본 전역의 쌀 수확량이 10% 이상 감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도로 솟아오름 현상 등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반 액상화로 인해 당시 도로가 최대 1.5m 솟아올랐습니다. 지반 액상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약 1,700곳의 지역,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약 8,600곳의 지역에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존의 방제 계획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0 이상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파고 30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하여 해안 지역의 광범위한 침수가 예상되며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는 20% 이상의 건물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32만 명 이상의 일본 국민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 대규모 정전과 정전 및 가스 공급 중단 등 2차 피해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화산 폭발 반응도 전망됩니다. 대지진으로 인한 지각 스트레스 변화로 여러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면 화산재로 인해 도쿄가 완전 마비되며 항공교통도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소산의 칼데라가 폭발하면 규슈 지방 대부분이 화산재로 피해를 입고 농업 생산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코네 화산 분화의 경우에도 온천 관광지에 막대한 피해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만약 화산 분화가 장기화된다면 일본의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고 농업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와 일본 관광 산업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진으로 인해 2034년까지 해수면이 추가적으로 20c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도쿄만 저지대의 30%가 침수되고 약 300만 명 이상이 이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사카 지역의 최소 절반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간사이 지방 경제권이 마비되고 규슈, 시코쿠 등의 작은 섬들 중 10개 이상이 거주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어 2024년 대비 해안선이 평균 50m 이상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이 대침몰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진과 태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일본 열도의 지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주요 도시의 액상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외 부도심 70% 이상의 지역이 심각한 액상화 현상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고 요코하마, 나고야 등 주요 항만 도시의 기능이 50% 이상 저하되며 지하철, 전력선, 상하수도 등 지하 인프라에 심각한 손상이 전망됩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국토의 약 5%가 해수면 아래로 침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쿄만 연안의 지바현 우라야스시는 전체 침수가 예측되며 오사카만의 간사이 국제공항은 완전 침수,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의 해안마을은 30% 이상 소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GDP의 20% 이상이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최근 일본 정부 주도로 안전한 일본 재정착 프로그램 수립, 고지대에 10개의 100만 명급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인 고지대 신도시 건설 계획,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특별 이민 협정 체결을 통한 해외 이주 지원 정책 등 대규모 이주 계획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일본 대침몰 상황에 대비하여 유엔 산하 일본 재건 특별위원회 설립과 세계은행의 1조 달러 규모의 일본 재건 기금 조성, 국제과학자 커뮤니티의 극한 환경, 적응 연구 프로젝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030년까지 50만 명 수용 가능한 부유식 도시 건설을 목표로 부유식 도시 기술 개발, 나노 입자를 이용한 지반 액상화 방지, 기술의 상용화 등 인공 지반 강화 기술 개발 지진 안전지대의 300층 이상의 슈퍼 스카이시티 프로젝트를 위한 초고층 내진 건물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정부와 학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 인도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외 생산, 기지 확대와 달 기지 건설을 통한 새로운 경제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우주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 보존을 위해 모든 유형 문화재의 3D 스캔 및 가상현실 복원을 통한 국가 문화재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전통기술, 예술, 언어 등을 보존하고 계승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본 문화유전자 은행 설립, 주요 이주 국가의 일본 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할 거점을 마련하는 미니 일본 건설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 국제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전문가의 역할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실제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와 그로 인한 한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최근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증진시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제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기술, 우주,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서 한국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대침몰하여 대규모의 일본인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으로 한국의 인구는 8천만 명을 훨씬 넘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증가와 내수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 기반 시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도화된 기술과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공학, 인공지능, 신소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일자리 경쟁 심화와 임금 하락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초기에 큰 갈등을 야기하겠지만 점차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융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어라 불리는 새로운 혼합 언어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음식, 예술,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융합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열도의 침몰로 인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대침몰로 인해 한반도는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연재해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협력 강화는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동아시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 과제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셸 교수님의 이야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과연 미셸 교수님의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우에 불과할까요? 일본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일본의 재난 발생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나라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과 격려의 말씀도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와 함께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대한감동이었습니다. 대한감동은 여러분의 사연과 마음을 가득 담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사오니 제보해주시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도 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감동 구독자 여러분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감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